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에 은수저를 모아서 제가 이걸 좌종이라고 합니다. 싱잉볼이라고 아는 분들도 있는데 싱잉볼하고 좌종하고 약간 달라요. 싱잉볼은 돌리면 소리가 나는 거고 좌종은 부처님한테 왔다라고 치는 종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사이즈는 커질 겁니다.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하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지금 견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대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견본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계속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만드는 중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이름들이 쫙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안쪽에 이름들을 쫙 넣을 건데 이거는 방자로 만든 거고 주물로 또 만들어도 봤었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순운이 소리가 안 나. 이게 종인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은쟁발에 옷 구르는 소리, 그게 구랍니다. 그거 구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여러 가지로 깎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이게 지금 한 5번째인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은 거는 또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또 사이즈를 키워보니까 또 안 나. 그러면 이게 공유를 또 줘서 또 깎아보고 지금 여기를 깎고 하면서 그 비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를 찾고 순운이 92.5%까지 순운이에요. 99로는 절대 소리가 안 나. 절대 소리가 안 나. 무릉금속은 쳤을 때 얘가 소리를 이 힘을 먹어버려요. 아마 안 해봤는데 순금도 소리 안 나지 싶어요. 같은 이유로 안 나지 싶어. 그래서 소리 나는 각도를 찾아내고 그거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올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노, 도대체 뭐 하고 있노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건 요까지. 되게 이쁘죠, 근데. 밥그릇 같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방자로 친 거라서 되게, 이게 색깔이 이뻐. 색은 은이 안 바뀌기만 하면 참 이쁜데.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보면 이 비슷한 디자인 뭐 생각나는 거 하나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놋기로 만들었었어요. 놋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싸면 소리가 나 가지고 여자분들이 소리를 많이 냈대. 그래서 거기다가 짚을 넣습니다. 짚을 넣습니다. 짚을. 그래서 소리를 중화시키는 그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오늘 육조단경 특집입니다. 육조단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조단경 뭐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되느냐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 경전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해서 이 조계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어른이 광동성 신주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촌입니다. 엄청난 촌의 사람이고 촌놈이야, 촌놈.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은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창의적인 생각은 기존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존 교육 방식을 통한 사람이 창의적인 게 생각보다 잘 안 돼.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서 창의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인과와 초인과가 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자꾸 생겨요 라고 하는 건 인과예요. 인과. 하지만 팔뚝이 굵어지거나 팔이 길어지는 거는 초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용불용설로 내가 계속 쓰면 내 자식에게 그것이 유전되느냐? 안 됩니다. 김종국 아들이라도 근육은 없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언젠가는 근육 있는 인간이 태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육 있는 인간이 태어나고 치아가 바뀌는 인간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가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는 단 한 번밖에 못 바꿔요. 이게 계속 바꿔지면 참 좋을 건데, 그런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치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번은 왜 바꾸느냐? 골격이 커지기 때문에 치아는 팽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바꿔야 되는 거. 우리는 미숙한 상태로 놨다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늘어나는데 치아는 안 늘어나요. 그래서 한 번 바꾸는 거고, 왜 한 번만 바꾸느냐? 옛날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50 정도까지만 쓰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바꾸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왜?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한 번 더 바꾸게 해놓으면 그 에너지가 지출이 굉장히 몸에서 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현생 인류가 우리가 지금처럼 오래 사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제 70, 80, 90 두보의 곡강시에는 인생 70 고래이라고 나와요. 고금에 드물다. 인생 70을 사는 것은 고금에 드문 일이야 라고 두보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당나라 중기 때 시인 두보가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만큼 70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90, 10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50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이 바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바뀌는지 간에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한 번 더 나는 인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그렇게 될 거예요. 100%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노력한다고, 내가 많이 씹고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인가가 발생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치아가 한 번 더 나는 인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우성을 점하게 돼. 점점. 최근에 인간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크게 돌연변이가 나왔던 게 금발입니다. 금발도 돌연변입니다. 금발이 돌연변입니다. 그리고 금발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 선호도가 있거든. 금발에 대한 선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 선호가 있으니까 점점 그쪽 금발을 가진 여성분들이 후손을 남길 확률이 더 커지고 좋은 조건의 남성을 만나기가 유리한 거예요.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에 한번 금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금발을 했었냐면 맥주물에 물들여서. 그 시절에 진짜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맥주에 물을 들여서 금발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그게 금발에 대한 선호지. 선호가 우리에게도 좀 존재했구나. 그 시절에 그거 해보셨으면 진짜 인생 즐겁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못 해보셨을 겁니다.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치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검은 머리도 계속 나올 거고, 검은 머리도 계속 나오는 그런 초인과가 발생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초인과 나올 거고, 그거는 인과 법칙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돌연변이에요.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점점 우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도 안 빠지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인간은 왜 근육이 운동 안 하면 빠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육을 유지하는 게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고, 막말로. 그래서 근육을 빼는 게 유리해서 근육이 운동하지 않으면 빠지도록 진화를 우리는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영양이 남아돌면 근육을 계속 공회전 돌려도 에너지가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점점 인간은 바뀌어갈 겁니다. 그런 거는 초인과예요. 초인과. 그러니까 인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초인과는 동떨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돌연변이 같이 해서 확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한 게 아니고, 원숭이 계열에 있다가 어떤 게 인간으로 돌연변이가 하나 나온 거고, 그게 우성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더 강력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진화 배울 때 다 배운 거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다 배운 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끈이 길수록 창의력이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적인 틀을 유지하고 거기에 익숙한 건 좋은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기업에서도 그렇잖아요. 카카오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게 카카오를 차라리 SKT에서 만들었으면 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 그 틀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전 세계를 리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새로운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내서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일자 무식이라고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촌놈에다가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도노혁명이라는 겁니다. 도노. 이게 참 멋있다고. 그리고 이분이 깨달음을 얻는 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육조, 단, 경, 이렇게 하고, 육조는 해능을 얘기하는 거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를 주는, 계단을 설치를 해서 그때 개를 주는 법상이 있었어. 거기서 설해진 경이에요. 경이 왜 중요하냐면, 경이라는 거를 쓰려면, 경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그거는, 성인이어야 돼. 그래서 일반인이 쓴 책을 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도 돌아가셨을 때는 성인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자의 문집을 논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제자들끼리 논의해서 지은 책, 그러니까 추모문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경이라고 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해능이 붓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역사상, 중국 불교 역사상 살아서 신격화된 유일한 사람은 현장스님입니다. 그리고 그 신격화된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뻥튀기 된 게 여러분이 아시는 서유기입니다. 서유기. 그런데 서유기에서는 애석하게도 현장스님은 약간 얼빙하게 나오는, 근데 실제로 현장스님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현장스님 얘기 한번 해드릴 건데, 아무튼 불가사의한 사람이에요. 20대에 중국 전체에 선생이 없었고, 그리고 인물은 또 더럽게 좋고, 머리 좋고, 체력 좋고, 도대체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얼굴 잘생기고 머리 좋고 체력이 좋아. 야, 이건 사기 캐릭터 아니요? 우리는 세계 중에 하나도 없는데. 참 그게 진귀하거든. 진귀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다행인 건 머리는 좋은데 사람이 순진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데 잘 낚여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도 구라라는 게 있고 중국 구라라는 게 있거든. 이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 구라를 구분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같은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이면 구라로서 그냥 제일 많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만한 게 뭐냐면 장풍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본 구라. 사실은 구라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있어. 그러니까 구라 패턴이 있어.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집단을 벗어나면 그 구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남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짓말은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치는 구라. 하지만 일반 사병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군대는 총을 잡는 것보다 삽을 잡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 군대는 그렇습니다. 미국 군대는 내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건 삽과의 전쟁이야. 총을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삽질만 더럽게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그런 구라를 굉장히 잘 쳐. 그런 게 한 가지 있고 여성들이 치는 대표적인 구라가 내숭입니다.
화장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나는 원래 조금 먹어요. 뭐 이런 거 계속 자기들 그리고 여자들끼리 볼 때는 저게 또 꼬리치고 자빠졌네 이러는데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몰라. 그게 성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의 경계가 있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떡칠을 했는데 남자들은 안 했다면 진짜 안 한 줄 알아. 안 한 줄 알아.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화권적 구라도 있다니까. 그래서 중국 안에서 통하는 구라가 있고 인도 쪽에서 구라가 있어요. 그리고 대국들은 다 구라가 무진장 세. 이 구라는 진짜 엄청나게 세. 그래서 현장 스님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도 인도 구라에 번번이 당합니다. 그거 만약에 현장 스님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했으면 부도 났을 거고요. 홈쇼핑 봤으면 많이 질렀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신격화된 거는 유일하게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현장 스님이고 그리고 살아서는 아니고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붓다라고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나오는 표현을 가진 게 해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한테는 경이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이 해능 스님의 어떻게 보면 어록에는 경이라는 게 붙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발칙한 건데, 그런데 이 해능 스님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능 스님이 깡촌 사람이고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일자무식이래요. 일자무식이래요. 그리고 가장 이 조계종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교조를 계속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무식이었는데 나중에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금강경 주석서도 쓰고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문자를 알았다는 얘기거든. 그런데도 계속 무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문맹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 문맹이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예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처럼 머리가 좋아가지고 20대에 선생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 포기. 이렇게. 그 사람이 됐어. 한들 어쩌라고. 내가 되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해능 스님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단 자체가 조계종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촌사람의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그 사람이 교육 못 받은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나도 된다. 내가 너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그 희망을 주려고 계속 무식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이 해능 스님이 제창한 게 돈교라고 하는 건데 한 방에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나한테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면 내 게 아니래. 그리고 나한테 원래 붙어 있는 거는 잊을 수가 없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 안 쓰면 다 까먹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하신 분 아니면 특별하신 분 아니면 고3 때 영어 능력이 제일 좋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제일 좋고 그런 쪽 일을 계속 하신 분들 아니면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하면 전생이요.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영어가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외국 나가면 돈이 없지 물건이 없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 물건 사러 가면 한국말 해도 알아들어. 저 어떻게 된 게 초능력을 발휘하지 팔아먹어야겠다라는 투철한 생각 속에 걔도 눈치껏 딱 때려. 기가 막혀. 그렇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몸의 본질로 붙어 있는 거라면 사라질 수 있을까? 에 대해 생각을 해봐. 그거는 내 몸의 본질로 붙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가 본질로 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 덧붙여지는 것들이 있어. 자존감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잘 나가던 사람이야. 상당히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정년퇴직하고 야 내가 그래도 또 예전에 잘 나갔었는데 또 사업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몇 가지 이렇게 했다가 또 귀 이렇게 팔랑귀 해가지고 홀라당 말아먹었어.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고 권위적일 수 있. 다 말아먹고 나서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재설정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인간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잃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탈착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얘기하면 몸은 내 거야. 옷은 내 게 아니야. 옷은 내 게 아니야. 뼈는 내 거야. 머리카락, 손톱은 내 게 아니야. 그건 탈착식이야.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에 그게 본질인 거지. 그 본질에 집중을 하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과 구분해내는 것, 그게 행복의 가장 큰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만져봐. 얼굴이 그렇게 커가지고 가리면 되겠어?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문제, 그 본질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진짜 내 것이 아닌 것은 붙여놔도 결국 언젠가는 잃어간대. 그 잃어가는 거는 두 가지로 잃어가는 거예요. 세월에 의해서 잃어가는 거. 여러분이 한때 또 리즈 시절에 한미모 했었잖아. 황신의 싸대기를 때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문이 싸대기를 때리고. 문이 알면 진짜 오래된 분들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 어맹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때 날리던 배우였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냥 뭐 푼수지 뭐 약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탈착된 것들이 잃어가는 거죠. 잃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에 의해서 잃어가는 게 있고 늙음으로써 잃어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써 잃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관련된 게 사실은 가장 현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 몸과 관련돼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클론이지 이렇게 약간 같은 DNA를 가진 그게 내 가족이지. 내 가족 중요한 거고 하지만 언젠가는 내 몸도 놓고 가는데 내 가족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놓고 가는 것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구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본질에 묶여 있는 것,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대. 그리고 그것을 각성시키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돈교라고 합니다. 돈교. 그리고 해능 스님이 그 깨달음을 뭘로 얻었냐면 금강경으로 얻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돌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달마대사라는 분이 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선불교를 전공한 사람인데도 이 양반이 워낙 약간 신비적으로 윤색된 인물이라서 정확하지 않아. 그런데 그 양반이 광동성 쪽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해능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이번에 같이 가시면 그 들어온 데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게 이제 해상 실크로드가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육상 실크로 온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가 불교 용어예요. 도를 전하는 사람들, 도를 전하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사가.
그리고 옛날에 스승사자가 들어가면 그건 승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명사, 충담사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면 그게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승사자가 원래는 스님을 가리키는 거고, 스승이라는 표현이 스승, 승님, 스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문화까지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승려를 사부라고 불러요. 사부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는 거고, 달마가 해로로 온 거예요. 해로로. 해상 실크로드로. 배 타고 오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약간 꼬롬한데, 이런 생각을 했지. 전도사가 되고 싶기는 한데, 전도사 이러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도를 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당신도 힘들었는 갑지. 그렇게 해서 해상 실크로드 배 타고 오는 거예요. 현장은 실크로드로, 육상 실크로드로 왕복을 했어요. 그래서 체력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못 입고 히말라야를 2번 건넌다는 거는 그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냈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광동성으로 돌아왔대. 그때 이제 달마대사 얘기를 하면 인도에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남인도에 거기 이제 셋째 아들이었대. 그리고 셋째 아들, 종교적인 배경이 있으면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면 나는 수행 같은 걸 하겠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편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수행을 해서 내 자신이 취미 활동하는 거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 출가를 잘 안 해. 이렇게 출가 문화를 보면. 그리고 한 셋째나 넷째 정도 되면 어차피 저쪽에서 끝날 것 같고 나까지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경제력도 충분하고 돈 벌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갖췄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쪽에 매진해 보겠다. 아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안에 그렇게 출가하는 사람이, 자식이 출가하면 부모님이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효도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누가 이렇게 출가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좋아해. 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게 효도 중에 하나라고 봤어요. 근데 그 문화가 나중에는 없어져요. 동아시아에 오면 배신을 때리고 집에서 나가는 이런 의미로다가 바뀌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귀족들이 출가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인도나 이런 쪽에서는, 인도 문화권에서는 그런 출가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고려 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이 왜 출가하는지 알지? 방금 얘기했잖아요. 계산 이렇게 해보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는 하겠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왕자인데 정치판에서 기울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왕족들은 정치판에 기울면 안 돼. 찝쩍거리면 안 돼. 안평대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안평대군이 차라리 출가를 해서 자기 취미생활하면서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기라성 같은 학자로 남았을 수도 있어. 추사보다 더 대단한 학자로 남았을 수도 있어. 그런 예술가 겸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정치판에서 이렇게 난가? 잘하면 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 잘리고 이렇게 해서 잘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이 왜 출가하느냐? 정치판에 기울면 안 돼. 기울이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돈은 많아. 그러면 취미 생활하기 좋잖아. 근데 그 취미도 서화고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동품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거 모으는 취미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컬렉션 많이 모아주신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거 어느 정도 모으잖아요? 당신이 1년에 한 번을 보기는 봤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볼 거야? 청나라 이야기 보면 그거 있어요. 황관들이 왕실을 훔쳐가서 팔아먹는 얘기가 나와. 황제가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다가 누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거 다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황제한테 건의하잖아. 불 지른다. 궁궐에 불 지른다. 그래서 어휴, 그거 다 탔네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옛날부터 쓰던 방식이 있어. 근데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 너무 많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다 있는지 그냥 장부상에만 있는 거야. 인생이 참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돈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돈은 숫자로만 존재한다. 물론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서화고동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참 취미로서 그게 각광을 받던 귀족들의 취미 생활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 좀 더 견고하게 나를 좀 함양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너무 많으면 그게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황실에서 황제들이 의외로 걸그룹 별로 안 좋아한다. 왜? 눈을 떴을 때부터 걸그룹이 주변에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랑 눈높이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나는 절에 와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전부 할매들. 경로당으로, 아이고, 이게 무슨. 이게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청정하게 수행 열심히 하라고 참 이렇게 어르신들 잘 모시고 참 이게 참 그런 거지. 그래서 황제들은 그런 거 귀한지 몰라. 그리고 물건도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쩌리들이 귀한 줄 아는 거야. 그게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귀한지 몰라. 그래서 저번에 그 제프 베이조스 뭐 이런 거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진짜 거지 같은 구제티 같은 거 입고 있던데 그런 거 800만 원이라대. 그러니까 걔네는 삐까번쩍한 걸 입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메이커가 또 있대. 그런 최고급 메이커들이 있대. 그래서 그냥 약간 그지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거 그런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최저가가 그런 데서부터 시작한다던데.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삐까번쩍한 걸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있는 게 또 아닌 거야. 우리는 그런 것도 추구하잖아. 우리는 그런 거 추구하잖아.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은 재산이 막 조 단위로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야. 거기에 맞는 또 메이커가 있대. 아니 나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런 메이커는. 그래서 좀 그렇다대. 근데 황제나 최고급 귀족, 왕들이나 이런 최고급 귀족은 안목은 높은데 생각보다 그런데 집착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거 골동품 좋아하는 선생님 계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딱 맞는 얘기거든. 부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화 감정이나 이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명품만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짭 보는 눈이 기가 막히대. 당신이 배웠느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만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귀한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죽음이 우리의 삶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 예전에는 죽음이 우리의 삶과
혼용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실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조금만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요즘 감기 유행 한동안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갑자기 감기 걸려 죽는 거예요. 폐렴으로. 그렇게 죽음이 계속 우리 주변 일상에서 왜 죽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죽음이 격리돼 있을 뿐더러 설명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60, 70 되셔도 가는 건가? 생각 잘 안 한다고. 한 20, 30년은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약간 도시국가 같이 발전하는 나라들은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굉장히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죽어. 자식들의 기대와 달리 쉽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게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죽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왕족이든 뭐든 조선 역사에서 봐도 왕자들 그 죽어나가는 거 보면 진짜 뭐 그게 그 당시에 최고 의료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다 가요. 쭉쭉쭉 간다니까. 조선이 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면 후손이 제대로 없어서 이게 못 돌아가는 바람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쓸데없이 길이를 택해서 자꾸 합궁하라고, 이것 때문에 임신 기간이 아닌데 날짜에 맞춰서 하니까 이게 뭐 되겠어? 그러니까 부인하고는 그 길이를 택해서 하는 거고, 첩하고는 이렇게 눈 돌았을 때 하는 거. 그러니까 그쪽 자식이 더 많은 거요. 진짜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계속 그런 룰 잘 지키다가 강화도령 철종까지 단종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단종이 되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 왕실의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한 줄로 찍으라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새겨들어. 뭔 뜻인지. 자꾸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지, 날짜 피하지 이러면 없다. 현실이야, 현실. 그게 조선 왕실이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달라. 일본은 종래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바꾸는데도 안 되는 게, 좀 그렇지. 좀 그렇지. 뭐 이런 걸 깊이 얘기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결국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프지. 그리고 그 아들을 귀하게 나눠도 어떠한 감염들에 의해서 뻔한 거지 뭐. 그거 너무 싸매서 그래. 그러다 보면 뭐 10세 이하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흔들리고 계속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죽음이 옆에 있으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왕실에 태어났으면, 내가 왕위 계승권에서 난 별거 아니야. 그러면 괜히 나섰다가 죽는 거보다 그냥 내가 그냥 내 원하는 거 하는 거지. 원하는 거 하면서. 그리고 출가했다고, 출가하면, 왕자인데 출가했으면 끝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출가하고 난 뒤에 정반왕이 밀어줍니다. 그게 오비구예요. 내 아들을 보필해라라고 보내버려요. 귀족들을 강제로 출가시켜서 보내버려요. 그리고 후원해줍니다. 당신이 내가 정 후원이 싫어 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대줍니다. 그러니까 출가했으니까 끝 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각국사 의천도 왕실에서 계속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가는 했지만 주식 지분은 있는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권에 도전하지 않을 뿐이지 지분이 있어. 지분이. 행복하지.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럽의 큰 기업의 자제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분 가지고, 그러니까는 돈은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 경영 상태로 나오느냐, 아유, 그거 머리 복잡한데 난 그거 안 할래.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복지라든지, 뭐, 안 그러면 예술이라든지, 노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어. 근데 노는 거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게 눈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생각하고 약간 다르다니까. 그래서 중국 역대 황제들 중에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너무 여자들밖에 없어서. 너무 주변에 여자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당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헌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가치를 높이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해서 내 배당은 계속 가지고 출가다. 내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잠적하지 않으면 대부분 들어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간 유전이 돼.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얘기 해서 되는가 모르겠다. 내가 조금 그렇긴 한데, 부자가 출가하잖아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쓰리 쿠션으로 가져. 딴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놈이 띄어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들고 튀어. 예전에 진짜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것 좀 당하셔서 굉장히, 건강 상태에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썰도 있어, 썰도.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명으로 맡겨놓는 거지. 나는 재산을 가질 수 없으니까 차명으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야. 맡겨놨는데, 그놈이, 아유,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생 진짜 똑같아. 참, 진짜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다가 뽀록 나가지고 그 율장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출가하면 뭐 돈 필요 없어요. 뭐 아유, 그거는 이상적 생각이지. 이상 생각.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있었어요. 출가 외인이니까 너는 집안에서 이제 더 이상 돈 필요 없어. 내 친정이 잘 사는데도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고 아들한테 다 이렇게 뿜빠이 해줘버리고, 딸은 그냥 잘 살아. 그렇게 가는 집도 있었어. 여러분 세대까지만. 지금 애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죠.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여러분 세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출가 외인 뭐 저거 해가지고, 집에만 오면 뭐 숟가락 훔쳐가고 있고, 뭐 이런 거 계속 잔 거 열심히 훔쳐갑니다. 하지만 오빠는 덩어리를 가졌지. 그거 열심히 뭐 국자를 훔쳐간다는 둥, 뭐 이렇게 왔다 갈 때마다 뭘 훔쳐간다는 둥, 뭐 그런 거 있었어. 근데 그게 좀 슬픈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분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예전에 왕자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신을 승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달마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까지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배 타고 와서 이제 양무제랑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양무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국에서 온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황제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황제가 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나온다고 해서 세종이 그거를 발휘하고 관리했다는 얘기지, 직접 거기를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조선 왕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식당 3개만 운영해봐라. 야, 그것도 쉽지 않다. 그거 하루 간다. 진짜요. 그거 장부 정리하는데 하루가 보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그 결정해줘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조선 초기에 조선 왕들은 되게 바빠요. 조선 후기에는 공부하라고 막 목 졸라가고 바쁘고, 조선 초에는 그게 조금만 기반이 흔들리면 잘못하면 전복돼, 국가가. 그래서 그거 방어해내기도 바빠.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천재적이라도 그거를 직접 자기가 이거를 검토해서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세종 같은 천재도 사실 그건 집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아무리 뜬 사람은 만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스님이고 저분은 굉장히 뭐 대단한 분이야. 그럼 만나지. 근데 외국에서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나주느냐? 그래서 같지 않아. 근데 몰라. 양무제는 뭐 워낙 신심이 있으니까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스님보다도 더 스님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단주육문, 지금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규정하는 거, 그러니까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가 양무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전에는 스님들이 술과 고기를 먹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양무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먹으면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조져버리겠다, 그리고 큰 스님을 먼저 잡겠다. 거기 그렇게 문건에 쓰여 있어.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큰 스님이라고 믿지 마라. 너는 안 잘리는 게 아니다. 내가 조져버리겠다. 이렇게 써놨어. 진짜 무섭게 썼어요. 그래서 풍속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양무제하고 달마가 만났을 때 내가 절이나, 이게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내가 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지었는데, 짓고 후원도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달마가 무공덕, 공덕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해능 스님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왜 공덕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육조단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거는 복덕이지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공덕은 정신적 마일리지를 산출하는 거고 복덕은 물질적 마일리지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치환시킬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자선 사업을 하거나 해서 이미지를 이제 상승시키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어. 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분이나 뭐 그런 분들 재단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덕의 핵심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좋아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느냐. 그래서 물질과 머리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물질을 어느 정도 이상 투자하면 머리는 좋아져. 하지만 그게 투자를 계속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타고날 때 어느 정도 이상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달마 대사가 양무제가 이제 좀 약간 삐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조금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조금 잘한다 뭐 이렇게 아유 대단해요 이런 거 상도덕이 없는 거지. 달마가 잘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도에서 와서 중국 문화를 모르는 거지. 일단 좀 이렇게 동아시아 사람들이면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지. 그래서 상대에 대한 존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양무제가 이렇게 뚱 하니까 달마가 저 양장을 건너서 그때 이제 가랑잎을 타고 탁 간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핑의 시조입니다. 서핑의 시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쫙 건너가서 숭산으로 들어간다. 그 숭산 소실봉에 들어가서 거기 6년 면벽하던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달마동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낙양 갈 때 거기를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갈지 안 말지 모르겠다. 그러면 숭산이 바람이 안 불어. 그래갖고 더럽게 더워요. 가보면 생각하고 좀 달라. 그래서 거기 이제 쫙
올라가면 거기 동굴이 있어요. 그 겨울에 거기 막 눈이 막 엄청나게 왔대. 엄청나게 왔대. 그래서 달마는 벽만 바라보고, 그 벽관 바라문이라고 하거든요. 벽만 바라보면서 면벽을 하면서 수행을 했대. 그랬더니 이제 해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나는 정확하게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려고 왔다 이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달마가 좀 그것도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네 믿음을 보여봐라. 네가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큰지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했더니 팔을 잘라서 던졌대. 그래서 눈이 쫙 쌓여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 싹 쌓였는데 자기 팔을 탁 잘라가지고 피가 쭉쭉 그 하얀데 핏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마치 매화 피듯이. 그리고 그 팔을 탁 던지면서 신심을 보였대.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림사는 이거를 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합니다. 이거를 합니다. 거짓말이고요. 지금도 이걸 해. 이거를 해. 근데 뭐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해가가 팔이 잘린 거는 산적에게 잘렸지, 신심을 보이려고 자른 건 아니에요. 이게 팔 잘리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더 이상. 자르고 대화 한번 해봐.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팔이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산적에게 잘렸다가 맞는 것 같아. 두 기록이 나오면,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자를 수 있나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 이게 잘라지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런 칼로, 휴대용 칼로 이거 이렇게 잘라지나? 안 잘라져. 안 잘라져. 옆에 사람이 누가 큰 칼로 쳐주지 않으면 안 잘려요. 그래서 달마랑 만난 거는 맞고, 만난 거는 약간씩 윤색되는 거예요. 팔이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윤색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 손 이것도 맞아. 그래서 그 소림사에 가면 그 유명한 거 있어요. 나무에 이렇게 구멍 뚫린 나무들이 있거든. 그 탄지신공 뭐 이런 거 연습한다고 손가락으로 쑤셔가지고. 거짓말이고요. 그 홍위병 때 총알 맞은 나무예요. 총알 맞은 나무야. 그리고 거기 달마 그 이야기가 있는 그 법당에 들어가면 그 바닥이 전돌, 보도블록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다 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역근경 배우면서, 달마 역근경 배우면서 이렇게 천근추라는 그런 거 아세요? 몸무게를 막 늘리는 무술이 있어. 순간적으로 몸무게를 늘리는 천근추 딱 하면 기마자세 뭐 이런 거 하면 딱 하면 몸무게가 막 늘어나. 그래서 그 보도블록이 파였대. 그냥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 아니 진짜로 있어. 근데 그냥 거짓말이고요. 그거 오래돼서 그냥 파인 거. 오래돼서 파인 거. 이게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 근데 내용을 좀 많이 알면 사실은 그런 거는 걷어낼 내용들이에요. 역근경이 그럼 없느냐? 모든 무협지나 이런 데서 최상승 무공이나 역근경 진짜로 있는 무공입니다. 있는 거고, 저도 어렸을 때 배웠다니까. 복원체조입니다. 요가 하다가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요가 하다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거기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마음을 가져와라. 편안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을 가지고 올려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안하지 않은 그 마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가 불편하겠냐? 불편할 거는 뭐가 있냐? 네 마음이라는 게 없는데. 마음은 흐름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면 너는 언제나 편안한 상태로, 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파고는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언제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파도 타는 사람이 파도를 즐기면서 타듯이 그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아니고 위험한 거를 즐기면서 자기는 그것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서화담 같이 되면 안 돼. 황진이가 무슨 뭐 이렇게 옷 벗고 껴안기니까 그 지족선사 얘기에서 그 나오지. 지족선사 얘기에서 식은 재와 같아서 뭐 별 볼 일 없다 뭐 어쩌고. 그게 서화담 얘기다. 서화담 얘기.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무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문답에 그거 나와요. 경덕전 등록에 그 재밌는 이야기 나와. 어떤 스님 둘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쁜 젊은 여자가 물을 건너려고 하고 있더래. 그래서